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민년의 임수일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가 2,000명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3,000명을 넘어서 지금 한 3,400명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운세 이 강의를 보시면서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조회수도 다른 강의들보다 10배 이상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수일간 이민년운은 일단은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온 거죠. 그쵸? 같은 일간,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이고, 일단은 비견은 형제, 자매, 동료, 경쟁의 어떤 코드가 들어왔다. 자, 지지로는 인목에 식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행동, 표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동적으로, 또 인목이니까 인옷을 삼합의 생지이면서 인묘진 봄의 시작이니까 일단은 좀 바쁘고 움직이는 해가 들어오겠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임수일간, 임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갑, 을, 병, 정, 기, 임계, 이렇게 십천간의 어떤 이 기운의 운동성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까지는 상승을 하는 어떤 양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기경신 임계는 하강하는 음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계절적으로는 요 갑을은 일단 봄이 될 것이고요. 병정은 여름. 그 다음에 요 경신은 가을. 임계는 겨울.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무토, 기토는 요거는 천간은 옛 고소에 보면요, 장하라고 해서 늦 여름, 그러니까 이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기운을 이제 무기로 봤고요. 그래서 갑을목은 이 목이죠. 목이고 병정은 화, 무토는 토, 경신은 금, 임수 계수는 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임수, 자, 임수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느냐, 일단 우리가 체의 의미로는요, 임수는 일단은 물이죠. 큰 물. 큰 물이다. 우리가 뭐 바다, 호수, 어떤 큰 물로서 우리가 물상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걸 이제 용으로는 일단은 저장, 그렇죠? 그다음에 휴식, 뭐 지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병무, 자, 갑을병장 무기경신 임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계수에 대해서 이제 임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양의 수라는 거죠. 계수는 음의 수고, 그래서 수 중에도 어떤 양적인, 남성적인, 대외적인 어떤 그런 의미, 스케일이 좀 큰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수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뜻하고, 방위 쪽으로는 우리가 북쪽을 뜻하죠. 북쪽. 노스를 뜻하고, 시간적으로는 밤을 뜻하죠. 밤을 뜻한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가 북쪽 지방은 춥잖아요. 그쵸? 북쪽 지방은 춥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수가 좀 추운 겨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우리가 농사를 이제 예전엔 농경시대였으니까 농사를 져서 그쵸? 모내기를 해서 씨를 뿌리고 키워가지고 한참 무르익게 무토기토해서 있고 경신금에 결실을 맺어서 임수개수에는 거둬들여서 저장하고 내년도 이 농사를 다시 짓기 위한 휴식을 또 취하는 어떤 그런 계절로 그리고 물상으로 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준비라는 또 의미도 있죠. 준비, 시작하지 않은 준비. 그리고 큰 물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지로 여기 임수가 지지로 내려오면요, 우리가 해수로 음의 수를 보는데 우리가 음양을 따지면요, 요게 해수는 6음에 해당을 합니다. 6음. 우리가 주역에 보면 괴를 나타낼 때 이렇게 길게 하나 요것은 우리가 양으로 보고요, 짧게 여기 두 개는 음으로 봅니다. 우리 태극기도 보면요, 태극기에 건공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다 파생이 된 거고, 해수 같은 경우는 음 중에 음입니다. 그래서 유금지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물상 그림으로 보면요, 이 임수는 해수는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응축, 응결 하는 요 기운 자체가 요게 이제 임수의 기운이 되는 거죠. 임수의 기운이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뭉쳐 있는 게 요게 이제 개수가 되는데, 자, 개수는 지지로 내려오면요, 요게 자수가 되는데, 자, 해수는 유금이었으면 자수는 우리가 오음 일양이 이렇게 시생한다 이렇게 해갖고, 자수가 어떻게 보면 음의 수라 더 음 중에 음일 것 같지만 실제로 자수는 이렇게 일양이 딱 시생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12월이거든요. 양력 12월이 자수가 되고, 우리가 동지 아시죠, 여러분? 동지 절기 중에 동지가 12월 22일이나 21일이 되는데, 이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이제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뭉쳐져 있는 거를 개수라고 하는데, 요걸 좀 확대하면 요게 뭉쳐져 있는 데서 요렇게 겉으로 또 발산하는, 요걸 확대를 해보면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수나 개수가 전부 다 수긴 하지만은, 우리가 임수는 저장하고 압축하고 물 중에 고여있는 물, 그쵸? 이게 이제 이 물들이 고여있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 운동성이 이렇게 아래로, 그쵸? 중력에 의해서 고여있는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이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압축을 심하게 쭉 하다 보면 그 안에 핵이 꽉 뭉쳐져서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폭탄을 만들면 핵폭탄이 되는데, 그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튀겨 나가려고 하는, 압축이 너무 세지면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이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그쵸? 상승 기운이 있는 어떤 뭐 아지랑이가 맞는지 랭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지랑이, 뭐 이슬비, 그쵸? 습기, 뭐 수증기, 이런 의미로 이게 막 운동성이 있는 개수를 뜻하고요. 요 개수 다음에는 이게 다시 간목으로 이렇게 목으로 향하거든요. 상승 기운이니까 이 간목의 어떤 봄의 기운을 준비하기 위한 파릇파릇한, 그쵸? 통통 튀는 천진난만한 생기발랄한 그런 의미가 요 개수에는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임수는
임수와 개수를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수다 하고 퉁쳐서 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런 임수다. 그쵸? 그리고 임수일관 같은 경우는, 이게 속을 잘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왜냐면 깊은 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잘 내비치지도 않아요. 목화토금수를 거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지혜의 상징이고요. 또 밤에는 사람들이 막 나대거나 떠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니까 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좀 조용하고 깊은 물을 우리가 뭐 잘 알 수 없으니 속도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임수일관의 특징인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제가 이제 십천간의 어떤 의미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임수라고 하면, 잠시 이걸 지우고, 숫자적으로는 임수가 1을 뜻합니다. 1. 자,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숫자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렇게 긴 게 하나가 양이라고 했죠. 양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홀수를 얘기합니다. 짝대기 하나니까 홀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짝수.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각 천간이 의미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알고 나중에 이거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숫자 1, 임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2는 뭐죠? 2? 2가 여기 2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3이고, 자, 4가, 자, 4, 5, 6, 676, 2, 1, 16수. 그쵸? 6, 7, 8, 9, 1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3하고 8, 간목, 을목이 38목. 그쵸? 병정이 27화. 자, 무기토가 5하고 10, 토. 자, 경신이 9사금. 사구금. 자, 임계가 16수.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매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갑이 3이죠. 홀수. 그쵸? 병이 7이니까 홀수. 무가 5니까 홀수. 경금이 9니까 홀수. 임수가 양이니까 홀수. 그쵸? 그 다음에 을목이 음이니까 짝수 8, 정화가 음이니까 짝수 2, 기토가 음이니까 짝수 10이나 0, 신금이 음이니까 짝수 4, 개수가 음이니까 짝수 6. 그래서 임수는 우리가 숫자 1을 첫 번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근본, 그쵸? 우리 근본, 원리, 그 다음에 원자의 의미, 뭐 이런 의미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 그 모습이 임정, 합을 하면 목, 간목이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을 하면.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 된다. 자, 임수는 음의 대표면서 어떤 저장하고 압축하고 휴식하니까 이게 여자의 어떤 모습이면서 이게 난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정은 우리가 장정할 때 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다. 정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자와 남자가 합치면 목,
목이 생겨서 요게 3, 생명을 뜻합니다. 간목은 생명력.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을 알고요. 요 숫자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사주 공부를 하다가 뭐 용신이다, 좋은 성분이다, 이게 부족한데 이걸 채워주면 좋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사주를 봤는데 어떤 분이 수기운이 되게 중요한, 좀 채워주면 좋은 어떤 기운이다 그러면 1하고 6을 좀 그분한테 자주 사용해라.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169를 좀 넣든지, 아니면 차 번호에도 16을 좀 많이 넣든지 하는 그런 개운법을 쓰니까, 이것은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이 홀수다, 음이 짝수다, 그쵸? 요걸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것도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 또 유령을 하나 겟 하신 겁니다. 얻으신 거고, 요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까먹진 않겠죠? 자, 아무튼 임수가 이런 이제 의미가 여러분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는요, 이 임수가 그렇죠? 이제 양의 이제 수잖아요, 양의 수. 이게 이제 고여 있는 물. 그 운동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자, 그 다음에 음의 수는 이 개수. 이게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라기보다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수증기, 운동성이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 아지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로 막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임수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는 잔잔한 바다, 잔잔한 호수 같지만, 이게 태풍이나 어떤 밖에서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임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물난리 난다 그러죠. 물난리. 개수가 물난리를 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할 수도 있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렇죠? 비가 계속 내리면 이게 위에서 내려서 점점점 고이는 물로 가서 임수가 되면요, 거기에 이제 바람까지 하면 이게 태풍,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또 어디 콩고인가 거기서 그 화산이 폭발해갖고 뭐 난리 나던데, 쓰나미가 어떤 임수가 이 경로했을 때 일으키는 모든 걸 쓸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어떤 수가 되는데, 이게 운동성을 고요하게 고여 있어야 되는데 운동성을 더하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성분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평소에는 조용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인데, 한번 이 사람이 열받든지 한번 운동성을 발휘하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좀 무서운, 속도 잘 안 내비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임수다. 그러니까 임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좀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사람들이 열받았다, 화났다, 그럼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진짜 이 쓰나미, 그쵸? 쓰나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임수다. 그래서 이 임수의 십성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겉심리, 속심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겉심리는 양간이니까, 양간은 겉심리를 볼 때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간목일간 기준의 어떤 십성이다. 간목일간일 때 임수는 뭐가 되죠? 그럼 이게 편인이다. 음간이면 간목과 경금이 서로 바뀝니다. 제가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기토나
뭐 정화나 하면서 겉심리, 속심리를 이렇게 설명할 때, 예를 들면 뭐 기토다. 기토의 겉심리는, 그쵸? 겉심리를 경금으로 보고 속심리를 간목으로 봅니다. 음간, 양간에 따라서 간목 기준이냐, 경금 기준이냐가 바뀌니까 여러분들, 차관해서 잘 보시고요. 속심리 같은 경우는 양간이니까 이게 경금. 일간 기준의 어떤 십상이다. 그러면 경금이, 그쵸? 경금 기준으로, 임수를 보면, 임수는 뭐죠? 금생수 하니까 이게 식신의 어떤 모습을 속으로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임수 같은 경우는 그냥 임수의 어떤 우리가 성격적인 심리로 볼 때는 편인적인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인은 뭐죠?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 지혜, 약간의 부정성, 속을 알 수 없는 약간의 쓸쓸함, 외로움, 자기만의 어떤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임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속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에 올인, 그쵸? 그리고 식신은 또 이 편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한번 발동이 되면 편관의 어떤 힘든 거, 그쵸? 불의, 어떤 이런 걸 편관을 보면 식신기질이 발동을 하는 게 또 임수입니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는 게, 식신의 성향이라, 예를 들면 무토가 임수한테는 이게 편관인데, 토극수를 하거든요. 토극수를 해서 이게 무토가 편관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 자연에서 물이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범람할 수도 있고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는 잘 안 가지만 임수가 한번 진짜 본인이 아니다, 도를 넘는다 그러면 무토 제방도 이게 능히 쓸어버릴 수가 있는 게 이때 수의 또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뭘 하든 이제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속성. 쭉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속성도 있고, 식신도 있고, 활동, 속으로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식신적으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식신과 편인이 있으니까 이게 편인 도식의 모습이죠. 자, 겉으로는, 그쵸? 조용하고 생각, 지혜, 부정성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뇌하고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왜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가 편인이니까 이런 모습을, 자, 임수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를 품고 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또 이게 숨어 있으니까 부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학문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임상도 해보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임수일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민년이다. 이민년. 많은 뭐 이제 제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보시겠지만, 일단은 임수는 양의 이제 수가 되고요. 자, 이것도 양의 수다. 그러면 같은 음양도 같고요. 오행도 같은 걸 우리가 비견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수생목하죠. 수생목가 양의 목이다.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같다. 그러면 식신, 음양이 다르다.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그러면 상관. 그래서 임수일간한테 2022년도는 천간으로는 비견운이, 지지로는 식신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일단 비견의 의미와 식신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뭐
임수일간의 임는 운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일단 임수일간, 임수다. 이게 이제 비견이다. 일단은 물이, 그쵸? 큰 물이 겹쳐진 겁니다. 그럼 일단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이게 비견이기에 앞서서 임수 플러스 임수니까, 그쵸? 물이 겹쳐지고 물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니까 이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큰 강이 두 개가 합쳐진 모습, 호수가 또 합쳐진 모습, 그쵸? 이런 모습으로 스케일이 좀 커지면서 이게 비견이니까, 비견은 기본적으로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동료, 형제, 그쵸? 경쟁자면서 또 협업자. 이게 이제 동업의 인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견이라는 것은 나랑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으니까 나랑 같은 어떤 생각과 코드는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비견이라는 것은 겁재, 그쵸? 임수의 겁재는 개수가 되는데, 개수보다는 조금 신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평한 분배, 그쵸? 공정한 경쟁,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지만 비견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지만 어쨌든 내가 먹어야 될 빵, 내가 취해야 될 돈, 재물을 나눠야 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협업의 관계로, 그쵸? 그러니까 경쟁자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식신을 같이 쓰는 어떤 모습은 하나의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이 협업을 하는 어떤 모습도 갖출 수가 있고, 비견은 경쟁의 코드는요, 느리면 내가 먼저 선점할 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비견인이 들어오면요, 이게 급해진다. 욕심난다. 서두른다. 왜냐, 늦으면 뺏기니까 비견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취해야 되면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민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에 이렇게 이민일주가 이민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임인이 아니더라도 임수일간은 천간으로는 이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놈이 들어온 겁니다. 비슷한 사람, 경쟁자가 들어와서 일단은 이 나를 돌아본다. 어쨌든 나랑 비슷한 어떤 성향의 경쟁자든 동업자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비견을 통해서 나를 재조명 하고 바라볼 수 있고, 어떤 반성, 그 다음에 어떤 반성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랑 저 사람이랑 좀 비슷하구나,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돌아보고 하는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비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천간의 비견은 일단은 이런 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나랑 이제 같은 거고요. 요것은 생을 하죠. 수생목을 하고 요것도 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을 나도 생하려고 하는, 그쵸? 왜냐면 비견도 생하고 나도 생하니까 물론 이 경쟁의 의미도 있지만 협업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글자 자체에서는 우리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나도 수생목, 요 비견도 수생목 하니까 하나의 일, 기술, 뭐 요런 거를 활동을 위해서 그거랑 같이 하게 되니까 협업의 의미도 있고요. 희소성이 있는 거라면 경쟁의 의미도 있고, 이것은 지지의 모습, 다른 글자, 그쵸? 의 모습을 같이 봐야지 이게 협업자인지, 그쵸? 아니면 동업의 개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요 임수일간의 이민년만 보면 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비견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업그레이드. 자, 무슨 말씀이냐면, 천간의 비견겁제하고 지지의 비견겁제하고 어쨌든 나의 경쟁, 그쵸? 협업,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간의 비견은 천간의 비견이다. 비겁이라고 비견겁제다. 이것은 지지의 비겁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천간은 그냥 경쟁, 협업, 코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비견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니까 경쟁자, 협업자, 그렇죠? 이런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엮일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를 아주 극하는 존재가 있어. 그쵸? 편관이나 관성한테 같이 대항할 수 있는 동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신을 같이 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성을 같이 극하고, 재성은 뭐 재물이든 여자든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자든 재물이든을 놓고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지지에 있는 비겁은요, 경쟁, 자, 협업자, 자, 플러스 이게 이제 내 뿌리, 근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다, 그렇죠? 간목일간이면 지지가 비견이 되는 거죠. 지지가 비견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제가 간목일간일 때 했냐면, 간목일간일 때는 뿌리가 돼서 자신감, 자립감, 그쵸? 몸도 튼튼해지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뿌리 근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 뿌리가 되고 근이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뿌리와 근이 돼주는 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대가. 대가를 뭘로 지불하느냐? 재성으로 지불한다. 그러니까 재성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군겁쟁제다. 하지만 이 천간에 있는 비겁은요, 경쟁하고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차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재성으로 같이 나눠야 된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것은 양간의 겁재는 우리가 좀 특별 취급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 그러니까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임수일간에 여기 이제 자수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겁재지만, 양간의 겁재를 우리가 겁재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양인입니다. 양인. 그러니까 조금 더 고서든 우리가 사주통변에서는 겁재보다 조금 더 강하고 좀 더 악랄하고 조금 더 힘이 있는, 나보다 센 그런 존재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이 들어오면요, 정말 어떤 큰 재물 분탈이 날 수 있다. 나보다 강한 상대니까. 그쵸? 나보다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뿌리도 되지만 자신감도 생기고 독립의 인자도 되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이 겁재는 또
우리가 뭐 전쟁으로 치면 용병이라고 해서 용병. 기술도 있고 테크닉도 있고 무기도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와서 전쟁에 투입을 시킨다. 뭐 프랑스 용병이다, 뭐 용병이다 하지 않습니까? 용병한테는 큰 대가를 지불을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어떤 이런 의미가 청강과 지지의 비견 겁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다 똑같이 퉁 쳐서 보시지 말고 조금 요런 뿌리가 되냐 안 되냐 요런 의미. 그 다음에 양간의 겁제는 겁제 플러스 이게 양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비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임목 이게 이제 식신인데 식신이면서 12운성으로는 병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지. 그러니까 식신은 뭐죠? 식신과 상관은 일단은 내 기운을 내가 생하는 것 음양이 같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럼 상관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화려하게 막 할 수 있는 거지만 식신은 그냥 내가 좋아서 춤추는 거고요. 내가 좋아서 노래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그림 그리는 거고, 어떤 그런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 기술, 그렇죠? 표현. 그 다음에 교육. 이것은 플러스 인성이 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자격을 갖춘 교육이 되는 이런 식신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육친적인 모습으로는 여자한테는 이제 자식의 의미가 있고요. 남자한테는 장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모. 자, 왜냐면 내가 생하니까 내가 낳는 거니까 여자한테는 자식이고요. 남자한테는 왜 장모냐? 나의 부인이 재성이죠. 재성을 낳은 게 누구죠? 식신이, 그쵸? 식신상관이 재성을 낳죠. 식신생재하니까.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낳은 사람 누구냐? 장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개 합쳐진 거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활동, 그쵸? 활동력. 그래서 이 식신이 들어오면 일단은 내가 활동력으로 바깥으로 움직이는 어떤 기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임목은 우리가 인호술에 인호술 화삼합에 생지의 어떤 모습이면서요, 역마의 모습도 있는 거죠. 역마. 그래서 임수가 임목에는 병지면서 11신살로는 역마의 기운입니다. 어쨌든 움직임이, 활동력이 많은 해가 된다. 임수한테는 이민년 자체가 누구랑 뭔가 같이 해야 될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어. 이 지지는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술도 있고 활동력도 있어. 그럼 나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야, 친구야, 나 이거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운이다. 활동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재성이 어떻게 운이 있든 원국에 있으면 식신생재까지 해서 결과까지. 그래서 나 혼자 할 때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둘이 해서 뭔가 같이 했어. 같이 열심히 잘했다. 그러면 둘이 해서 혼자 할 땐 100만 원이고 둘이 할 때는 300만 원 벌었다. 그럼 나눠도 150만 원이잖아요. 비견적으로 나누면 공평하게. 그러면 나 혼자 벌었을 때보다 50만 원을 더 번 거야. 이게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우리가 쓰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식신이라는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모습인데, 이게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아니면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이제 종업원, 내가 생하니까, 그 다음에 시설, 설비,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생하고 이렇게 하는, 그쵸? 그런 종업원이나 시설, 설비가 느는 운이 생긴다. 그거를 비견이 같이 와서, 야, 동업 좀 하자. 내가 요 설비 이렇게 같이 댈게. 같이 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종업원 이런 거는 내가 할게 해서 내가 활동적으로 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뭐 식신은 또 제자도 될 수 있어요. 제자도 될 수 있고, 여자한테는 자식이라고 했고, 여자한테는 자식이 운도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비견의 자식이다. 좀 애매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활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역마면서 병지다. 병지를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병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로병사할 때 그 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일단은 아프다. 그리고 사람이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조금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도 다니고요. 입원을 할 일도 생기고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서 입원하면 활동적인 것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일단 밖에 막 나가고 싶겠죠.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누가 병문안 와주면 그렇게 즐거운 게 또 병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우리 커질 수 있는 게, 병지 운이 들어오면 또 같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오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수는 일단은 이민년을 맞이하게 되면 바빠지겠다. 그쵸? 여러 가지 이런 공감 능력도 생길 것이고, 실제로 활동력이 생겨서 너무 바쁘게 다녀서 몸이 병날 수도 있다. 자,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년에. 그리고 이내는 또 우리가 지장간으로요, 무, 병, 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편관. 자, 편재. 식신이 되겠죠? 12운성으로. 임수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 편관도 약한 편관이 아니거든요. 이 편관이 임목에 장생을 하니까 편관도 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임수를 막아줄 수 있는 편관도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편재. 그러니까, 지장간의 이 중기는 그 사회성이나 어떤 사회 목적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게 중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신이 있지만 그 안에 병화를 또 품고 있고, 병화는 요 임목에 또 장생, 무토도 장생 하니까 조직성도 좀 활동하면서 키울 수 있고요. 재물도 커지는 어떤 장생의 기운을 받는다. 그다음에 요 식신은 식신 또한 이게 이제 간목 식신 또한 이게 괜찮은 기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목도 임목에는 이게 자체로는 또 걸록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한 기운이 아니다. 임수로 봤을 땐 병지지만, 이 임목 안에는 이렇게 무병갑이라는 세 개의 글자에 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식신, 예를 들면 개수의 묘도 이게 식신이거든요. 묘 안에는 갑, 을밖에 안 들었잖아요. 같은 식신이긴 한데 요거는 뭐 상관하고
식신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일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순일하게 하는 게 계묘. 하지만 이게 또 천을귀인이니 계묘한테는 이 계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도 받았고 기술도 좋고 명품, 그쵸? 근데 활동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좋지만 이민의 이 식신은 더 계묘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요.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다. 그래서 임수가 같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됩니다. 고통도 힘듦, 명예도 나눠야 되고요. 돈도 나눠야 되고 기술도 같이 써야 되고 하는 게 임수일간의 지장간이 또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이민년 22년도를 맞이해서는 어쨌든 기해 경자 신축, 그쵸? 19년,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임수가 지지에 해자축이 들어왔어요. 해자축. 해자축은 요게 우리가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 그죠? 수인데 임수한테 수는 좋은 거 아닙니까? 비견겁제가 들어와서. 뿌리가 돼서 좋아. 활동력은 있어갖고 막 활동은 했는데 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지에 비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비겁은 뭐죠? 힘은 있지만 이 재산, 재물이 분탈난다.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특히 이 기해경자 신축에 있어서 정말 비견겁제들하고 비겁하고 경쟁하는, 그쵸? 뿌리가 돼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분명히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활동적이기보다는 관인소통, 그쵸? 신축년 같은 경우는 정관과 정인이 들어와서 활동적이기보다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해자축에서는 우리가 임수일간의 화기운이, 그쵸? 특히 병화나 정화, 여기 이제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절태양, 병해 절태, 재성이 12운성이 절태양, 절태의 기운으로 끊어지고 약하고 한 기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했지만 재성은 절태라 끊어지거나 없거나 하는 겨우 그런 기운이어서 많은 임수일간들이, 이게 다른 구조를 또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재성이 약했다. 3년간은 재성이 약했다. 절태다. 그러면 안정되지 않은 재산, 수입, 형태. 그러니까 일단 재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남자였으면 여자친구나 또 결혼하신 기혼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힘든 시기를 어떤 변화와 변동, 이별, 끊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는 그런 연애사가 좀 많이 발동을 했을 수가 있는 게 기해경자 신축 19, 20, 21년도에 운이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년, 계민년을 맞이하면서 임수일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임수가 친구랑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해보자.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좋은 아이템 있어. 내가 하면 내가 돈도 좀 될게. 안에 이제 병화, 그쵸? 편제도 있으니까 해서 뭔가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해가 된다. 하지만 요 임목을 또 함께 써야 되니까 경쟁의 코드는, 그쵸? 궁비쟁제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수가 하나씩 제가 임수가 있는데 간목이 이렇게 있다. 간목. 예를 들면 간목이 조금 이렇게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이게 식신이 되겠죠? 제가 일단 월간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간목이 있든 없든
임목한테 요 간목은, 그쵸? 임목한테 여기 간목은 걸록의 기운입니다. 걸록. 그리고 을목이다. 을목 같이 볼까요? 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을목은 이게 상관이죠. 그러면 을목 상관은 이게 제왕의 어떤 힘을 받습니다. 엄청 강력한 힘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년에 임수일간은 내가 펼치고 드러내고 하는 기운이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훨씬 강하게 드러나게 보여지면서 식신이면은 어떤 기술, 활동, 교육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진다. 그쵸?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는 제왕이니까 상관은 식신과는 좀 다른 다재다능, 다양함을 의미하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제왕이니까 이게 또 상관은 구설에, 그러니까 재능도 되면서요. 상관은 제왕이니까 재능, 언변, 구설의 인자도 됩니다. 구설이 제왕지에 올랐어. 말빨 꽃 피우는 거죠. 잘못된 거 기가 막히게 잘 보고 하니까 임수일관은 이 상관적인 것도 엄청 커지고 걸록의 뭐 식신도 커지고 하니까 특히 상관을 쓰는 어떤 천간에 을목 상관이 있다. 이런 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금이 있어야 돼. 금. 이 경금이나 그쵸? 신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수한테 경신금은 뭐죠? 이게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정인편인이 돼서 이렇게 만약에 경금 같은 경우면 여기 이제 편인이 되는데 을경합을 하려고 해서 그쵸? 인성이 상관하고 합을 해서 야 말 좀 할 때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좀 살자 우리. 말라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라 할 수도 있고 요 이제 정인 같은 경우도 금극목을 정면으로 해서 상관 폐인이 되는 어떤 모습이라 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금입니다. 임수한테는 식신상관을 너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내 뜻을 펼치고 막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 하자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제어가 되지 않은 행동, 말, 언변은요 진짜 코피 풀린 망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어떤 그 아이콘, 무슨 아이콘이냐, 그 분란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어요. 구설의 아이콘. 이 을목이나 경금 있으신 분들은 인성 여부를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천간에 갑을목이 있든 없든 식신상간의 기능은 커지니까 우리가 활동력은 좋아지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요 이제 병화.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이 편제가 되죠. 편제가 돼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재물을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쟁제를 해서 내가 혼자 사업을 해갖고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 혼자 벌던 사람인데 이 병화가 임목에서 여기 또 장생을 하거든요. 이게 장생? 편제가 돈이 커지는 거야.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야 비견이 야 내가 신기술 있거든. 내가 좀 잘하는 거 있어. 너 나랑 같이 하자. 너 좀 재산 있고 네가 사업 투자하면 나도 있어. 이 안에 뭐가 있어? 무병갑이 있어. 나도 기술 있고 여기 편제가 있다. 나도 돈을 좀 보탤 테니까 같이 해서 우리 해보자. 했는데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 2천만 원 나누기 2 하면 이게 1,000만 원이잖아.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제 이 정화다. 요건 좀 문제가 커지는 거야. 정화다. 자, 요거 이제 재산적으로 얘기했을 땐 이렇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 편제는 애인이죠. 애인이나 유흥, 재미. 야, 이제 내가 어떤 재밌는 일을 했으니까 야, 나랑 같이 좀 재미있게 놀자. 뭐 하자. 같이 좀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제 한
여자를 두고 얘는 근데 식신을 달고 왔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아. 내가 뭐 있는지는 지지에 없기 때문에 아직 노코멘트에 잘 몰라. 하지만 얘가 그쵸? 이 편제를 장생시키는 애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애인, 내 여자친구가 이 비견, 식신 달고 있는 비견이 얘를 생해. 어우, 야, 네 여자친구 이쁘다. 잘못된 만남인 거죠. 잘못된 만남이 돼서 이 재물이 분탈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이렇게 정화가 있다. 요건 정제야. 여러분들. 정제. 정하고 임하고 합을 해요. 정임과 합을 해. 그러면 편제는 그냥 유흥, 그다음에 애인, 일확천금, 사업성, 뭐 재미 이런 걸 뜻해서 물론 잃으면 속상하겠지만 그래 내가 다시 벌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일간 임수한테 정제는요 내가 합을 하고 있던 정임 합을 하고 있던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는 대상이 임수일간한테는 정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임수가 또 들어왔어요. 이민이. 그러면 일단은 이 운이 윈입니다. 이게 뭐 고서에는 이 군신대자라고 해가지고 그쵸? 임, 군, 신하 하고 서로 마주했다. 이럴 때는 새로 들어온 운이 훨씬 강한 이 기운을 동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중한 이게 이렇게 정임합을 해서 내가 내 부인, 내 소중하게 다루는 거, 재물 정말 아꼈던 거를 이 정임합을 해서 정말 합화도 아니고 합거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간에 임수 일간이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민년에 재물 투자 막 쉽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같이 해서 내 소중한 거 정말 내가 쌈짓돈 적금 없는 형편에 내가 1,000만 원 겨우 모아놨어요. 나중에 뭐 쓰려고 엄마 병원비 하려고 나 결혼할 때 쓰려고 뭐 했는데 야 우리 같이 해보자 투자하자 해서 처음엔 투자를 했어. 또 여기는 또 사지예요. 이게 사지에 들기 때문에 정화는 인목에 사지에 듭니다. 하기 때문에 기운이 또 강하지도 않아. 그 병화는 장생이라도 하지.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난 정말 소중한 돈이었는데 야 사업 투자하자 해서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임합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좀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때는 뭐가 있으면 좋느냐. 자, 이럴 때는 힘들겠지만 이 무토가, 그쵸? 무토가 이제 편관이 됩니다. 편관. 그러니까 나도 평소에 극을 해서, 뭐 기토는 정관이죠. 내가 이제 기토 정관이 뭐 있다 하면, 일단은 재생살, 재생관에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비견을 막아줄 수 있는, 토극수해서 막아줄 수 있는 이 그쵸? 무토나 기토의 관성이 절실합니다. 절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견겁제가 오는 것을 나를 평소에 힘들게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게 관성이다. 관성의 유무를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병정. 12운성의 기운도 물론 읽어내고 해야 되지만 이 각각의 운적인 모습하고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죠. 갑을, 병정, 무토. 자, 무토다. 무토는 이제 편관이죠. 자, 편관. 일단은 내가 힘들었는데, 그쵸? 힘들었다. 편관은 일단은 힘든 거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뭐, 실현도 될 수 있고, 관제구설도 될 수 있고, 이것을 식신이 들어와서 내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편관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얘가 뭘 갖고 왔느냐 식신 제살할 수 있는 인목을 갖고 왔어요. 목극 토를 갖고 왔는데 웬걸 이게 또 장생을 시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극 토를 해서 편관을
극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이 편관을 더 북돋아서 좀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모습도 됩니다. 좀 다양한 모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 또 어쨌든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하나씩 있는 거죠.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기토다. 그럼 정관이다. 그럼 일단은 이 비견겁제가 왔을 때요, 월에 있으면 어떤 조직성이거든요. 나한테는 사회에 있는 정평관은 조직, 회사, 내가 활동하는 곳의 어떤 그런 명성이지만, 이게 시에 있을 때 이렇게 시에 정관이나, 그죠? 정평관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내 겁니다. 내 정관과 평관이에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정평관으로 비견겁제를 능히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비견겁제가 들어왔을 때 시간에 정평관이 있는지를 꼭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견겁제의 재산 분탈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막을 수 있다. 자, 기토 같은 경우 정관은 또 여기는 사지거든요. 긴 사에서. 어쨌든 조직성의 남편의 힘은, 본 남편의 힘, 본 조직 괜찮은 직장의 힘은 좀 기운이 약해진다. 하지만 빡센 직장, 힘든 직장, 여자한테는 또 애인, 이게 또 나를 힘들게 하지만 장생시키면서 또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지만 이 비견이 들어와서 나를 극하기도 한다. 하지만 또 장생도 시킨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다. 어쨌든 정평관도 장생과 사지의 어떤 기운으로 같이 들어온다. 자, 경신, 경금을 볼까요? 경금. 자, 경금은 이게 이제 편인이죠. 편인. 편인하고 정인을 같이 볼게요. 편인하고 정인이 있다. 이것은 이제 공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편인 경인은 절지고요. 그렇죠? 신인은 태지거든요. 일단 기운이 약하다. 인성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공부, 육친으로는 엄마, 문서, 이런 기운이 절퇴에 들어간다. 약해진다. 공부도 잘 안 되겠죠? 공부하다가 힘들다. 그냥 놀고 싶다. 활동하고 싶다. 나가서 그쵸? 친구랑 같이 놀고 싶다. 엄마가, 그쵸? 엄마의 기운, 편인이나 정인의 기운이 절퇴에 빠지니 엄마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자, 문서, 계약, 부동산 끊어지거나 위태위태하다. 잘 신중하게 해라. 임수일간 특히 내년에 신중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임계, 비견겁제. 자, 겁제다. 임수를 하나 써볼까? 임수다. 그러면 이 비견, 겁제. 이게 목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병지가 되겠죠. 어쨌든 겁제가 있다 그러면 겁제의 기운은 목욕지로 작용을 합니다. 임목이 지지로 봤을 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으면 완전히 물은 엄청 많은데, 그쵸? 물은 이렇게 물이 엄청 고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게 이제 임목식신이다. 그러면 같이 여러 가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고 하는 거지만, 경쟁과 협업은 되지만 그 통로가 너무 작다. 그쵸?
근데 이 임목은 또 능히 이거를 통로를 이렇게 열어서 일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경겁제가 활동이 많아지니 어쨌든 이 화의 재성의 어떤 그런 동태를 잘 살펴야 된다. 그렇죠? 나도 병지고 이민도 병지다. 역마의 기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픈 기운이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경겁제의 기운은, 겁제는 좀 목욕의 불안한 기운이다. 불안한 기운이고, 병지 또한 그렇게 힘이 센 기운이 아니니 내년에 내가 식신적으로 활동은 하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기운은 조금 생각하고 아프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좀 골골거리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겁제는 더 끼가 발산되는 한 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수일간의 어떤 그런 이제 해에 대해서 이민년 운세를 쭉 알아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해자축 19년, 20년, 21년보다는 또 뭔가 이 준비된, 그죠? 내가 바닥에서 준비된 게 천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 귀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귀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나를 도와주는 협업, 뭔가 같이 하자,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사람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 지지나 천간의 어떤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사람을 맞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